전에 제가 봤던 어떤 부부는 네. 한 사람은 되게 만약에 전자제품을 산다 그러면 한 달을 고민을 해요. 왜냐하면 리뷰도 봐야 되고 모델도 비교해야 되고 심지어 Q&A까지 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나중에 AS 같은 게 많이 오니까. 후기 다 읽어야 그렇죠. 그렇게 해갖고 그리고 또 가격이 저렴하게 가장 좋은 그걸 사려고 하잖아요. 네. 근데 배우자는 어떠냐 하면 저거 좋다 그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진짜 미칩니다. 찬찬하게 하는 사람, 한잔하게 하는 사람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이거 꾸물거림은 누가 판단하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그치. 내면에게 주관적 질문하면 고통을 알아. 경험하는 사람이 있죠. 근데 지금 난 질문하시는 이틀에 한 번씩 빨래하는 사람들은 저 세탁기 채우는 사람 보면 너무 제 게으르고 꾸물거린다고 생각하겠지만 본인 입장에서는 이게 왜 꾸물거리는 거야? 이건 그냥 단지 효율적인 작업 방식일 뿐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차이가 있어서 네. 보통 그런 두 사람이 부부로 만나면 정말 멋진 인생을 살게 되겠죠. 우리가 소위 말하는 매일매일 다이나믹하겠죠. 보통 뭐 MBTI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MBTI 양쪽 극단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공존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아. 실제로 이게 일을 처리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깔끔하게 아주 이렇게 조직화해서 하는 사람이 있고 예. 좀 즉흥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네. 예전에 제가 봤던 어떤 부부는 네. 한 사람은 되게 만약에 전자제품을 산다 그러면 한 달을 고민을 해요. 왜냐하면 리뷰도 봐야 되고 모델도 비교해야 되고 심지어 Q&A까지 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나중에 AS 같은 게 많이 오니까. 후기 다 읽어야 그렇죠. 그렇게 해갖고 그리고 또 가격이 저렴하게 가장 좋은 그걸 사려고 하잖아요. 네. 근데 배우자는 어떠냐 하면 저거 좋다 그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쳐버리지. 진짜 미칩니다. 찬찬하게 하는 사람, 한잔하게 하는 사람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배우자가 라고 말할 때마다 불안해지는 거예요. 맞아요. 또 살까봐. 아, 근데 그거는 서로 다른 스타일이잖아요, 자체가. 네. 아, 이거 꾸물거림은 누가 판단하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그치. 네. 내면에게 주관적 질문하면 고통을 알아. 경험하는 사람이 있죠. 근데 지금 막 질문하신 이유를 아는데 네. 어떤 사람들은 전략적으로 일을 뒤로 미루는 사람이 있거든요. 네. 예, 그리고 특별히 스트레스를 안 받아요. 네. 예, 그런 사람들을 보통 능동적 지연 행동을 한다. 이 사람들은 문제가 아니에요. 아, 그건 괜찮아요. 네. 사실 전략적으로. 지연이 아닌 거죠. 그렇죠, 본인 자기는. 입장에서는 계획 세우고 네. 이미 다 한 다음에 가장 효율적인 타이밍을 잡으려고 하는 거죠. 오케이. 그럼 전 라고 됐어요. 근데 합리화를 하면 이제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생각했는데 데드라인을 못 맞췄다. 그런 문제. 그건 무능이고. 네, 그러니까 그렇게 내가 그렇게 해서 예정한 대로 시간이 되고 데드라인 잘 맞췄다. 그러면 내가 그걸 잘 컨트롤하기 때문에 그런 그건 사람들을 괜찮고. 국물거림 문제가 있다고 말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꾸물거림을 스스로 나중에 자책하는 이 사람들이 문제인 거군요. 그렇죠. 실제로 데드라인을 못 맞추고 자기가 그 이후에 나중에는 무기력해져요. 근데 국물거림과 우울이 상관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럼 유형별로 좀 설명을 해주세요. 어떨 그게 때 이제 꾸물거리나. 그 나는 왜 꿈을거릴까라는 책에서 5개로 이게 문헌을 정리하다 보기는데 네. 쉽게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는 비현실적인 낙천주의자들이 꿈을거려요. 비현실적인 낙천주의. 터져버립니다. 네. 그 사람들은 한 2시간 하면 되겠지 싶은데 하면 10시간씩 걸리는 거예요. 어이구. 네. 넘어지는데.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요 약속을 정할 때도 속 터져요. 왜냐하면 점심 때 만났는데 점심 때쯤 만나재. 1시 어간에 만나. 네. 이런 아니 거. 한시 요거는 되게 구체적이네. 점심 때쯤 만나는 진짜 힘듭니다. 해 있을 때 만나 이렇게. 와 어제 오지 그랬슈. 이러면서 그 사람들은 되게 그런 사람 만나면 어떤 느낌이 드냐 하면 그 사람이 되게 낙천주의가 성격 좋다고 생각하지만 저희가 연구를 해보면요 진정한 낙천주의자는 현실 감각도 빵빵해요. 맞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낙천주의자라는 말이 있을 정도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가짜 낙천주의자인 거예요. 비현실적인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 일에 들어가는 시간을 잘 계측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두 번째 유형은 보통 이분들은 좀 마음이 아파요. 그러니까 자기 비난형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되게 성격이 착하고 좋은데 만약 일을 같이 하다가 내가 일이 밀리잖아요. 그럼 민폐가 될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한테. 그러면 심하게 자기를 자책을 해요. 자책하고 죄책감을 많이 느끼니까 기분이 우울해지잖아요. 우울해지면 에너지가 없으니까 다음번 일이 또 밀릴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죄책감, 자기 비난하고 또 우울해지고 다시 밀리고 이런 거를 끊임없이 반복을 하는 거가 있고요. 세 번째가 흥미로운 유형인데 현실 저항형이 있어요. 현실 저항. 네, 전문 용어로는 개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안 하고 모른 척해요. 네, 반항하고 개기는 거예요. 어떠냐면 하라고 하면 안 해요. 자기가 방 청소하려고 하다가도 엄마가 방 치워 이러면 그때부터 안 해요. 그건 맞지. 예, 그 사람들은 주로 이제 근데 저는 저의 최애거든요. 그런 캐릭터가요? 내담자들이. 왜요? 왜냐하면 장기 상담이 필요하니까 잘 안 바뀌거든요. 네, 조심스럽게 50분, 고객이에요. 50분 상담 1년 봅니다. 그럼 네. 바뀌기는 안 바뀌어요. 바뀌어요. 특히 서로 넘었다면 안 거의 안 바뀌어요. 바뀐다고 봐야 돼. 예, 현실 저항형이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 중요한 건 자유예요, 자유. 맞아.
내 자유가 침해되는 거를 정말 왜? 하라면 너무 하기 싫지 않아요? 예, 오늘 지금 여기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저 자기 발견할 수 있는데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꿈을 유형 중에서 가장 잘 안 바뀝니다. 아. 네, 그 사람 인간 한번 만들어 보겠다고 하시면 여러분의 삶이 경랑에 빠지게 돼 있어요. 아니 근데 이제 하라고 하면 더 하기 싫다. 그럼 하지 마. 그냥 건드리지 않으면 움직여. 건드리지 않으면 그걸 하죠. 하는데 이 사람들이 되게 보면은 일을 잘 미루는 경우가 되게 많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자꾸 관여하게 돼 있어요. 속 터져서 자꾸 말을 얹게 그렇죠. 되는군요. 상사나 뭐 부모나 관여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때 또 하면 하기 싫다는 감정이 단전부터 올라오는 스타일 사람들이고요. 네 번째 유형은 완벽주의자 중에서 일부가 꾸물거립니다. 그건 보통 이해할 수 게으른 있을 것 완벽주의자라고 얘기하는 사람인데 근데 사실은 완벽주의자 진짜 완벽주의자는 잘 안 꾸물거려요. 왜냐하면은 높은 기준을 세워놓고 미친 듯이 일을 해야 되는데 언제 꾸물거립니까? 근데 이제 완벽주의자 중에 흥미로운 그런 유형이 뭐냐하면은 겉은 완벽주의자, 속은 아니에요. 완벽주의자로 자라온 사람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기대를 부응하기 위해서 부모님이나 사회의 기대를 이런 사람들을 사회가 그들에게 완벽주의를 부여했던 의미로 사회부가 완벽주의자라고 해요. 네, 근데 이런 사람들이 우울해지고 특히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많아서 일을 잘 시작을 못하고요. 그래서 아예 안 해버리는 경우가 많죠. 포기하는 경우가. 왜냐하면 이거를 잘 못하게 됐을 때 결과라든지 이런 게 얘기되니까 자기가 자기는 완벽주의 쉽지 않은데 겉으로는 유지해야 되니까 얼마나 이게 부담이 되겠습니까? 마지막 유형은 앞에 네 가지 유형과 다른 자극추구 유형이 있어요. 자극추구 유형은 이 사람들은 일은 시작은 잘해요. 나 이거 너무 게다가 그런 사람들은 또 일도 잘 벌리거든요. 자기가 나서 일을 벌려요. 딱 3일까지만. 그런 의미에. 네, 3일까지 일을 벌려놓는데 이 사람들에게 중요한 건 자극적이고 호기심이 있고 뭔가 자기를 이렇게 끌게 하는 뭔가 이게 중요한데 한 3일 되면 힘들어해진단 말이에요. 사업하는 친구들이 좀 이런 것 같아요. 그런데 중간에 사라져 버려요. 예. 잠수 타면 남은 사람들이 그 일을 뒷사거리하고. 마무리해야 되는 거 형태로 빠지니까 정말 그 스트레스 받는데 자극추구 유형 중에서 아주 독특한 유형이 있어요. 혹시 이 유형 있으면 오늘 들으시는 분들은 좀 생각해 보시는 필요한데 네. 어떤 사람이 있냐면 마지막 순간에 몰려서 막 쪼일 때 있잖아요. 열심히 네. 예, 그때 살아있다고 느껴요. 벼락치기 도파민이 막 올라오면서 올라오면서 나 올라오면서. 그러니까 자극추구라고 이해했어요. 네, 그 자극추구 그 예.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보면 그러다가 만약 해내잖아요. 그러면 자부심이 되게 빵빵하시잖아요. 봐봐, 내 한대. 역시 나야. 그런데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하나는 이런 분들이 심장과 혈관에 무리가 많이 간다. 건강 조심하셔야 되고요. 진짜 건강에 문제가 가겠죠. 두 번째는 각종 중독 같은 거 이런 거에 잘 빨려 들어가. 게임 오래 하고. 게임 뭐 그다음에 알코올 뭐 다양한. 알코올? 맞네. 아니에요. 두 분은 매우 맞는 얘기 아닙니까? 아니 저는 근데 자극 추구 전혀 아닌데요. 근데 자극추구가 뭐가 있냐면 사람이 극한에 몰리면 극한의 능력이 발휘되는 그렇죠. 경우가 초능력이. 있어요. 그렇죠. 발휘하고 짧고 굵게 살게 돼요. 교수님 왜 건강도 저주를 같이 가고 있어요. 퍼부으세요? 아니 왜냐면 실제로 연구 결과가 네. 그렇게 마지막 순간에 몰려서 딱 쪼인 느낌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네. 해내는 사람들 힘을 발휘해서 이런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심장과 혈관 계통의 질환에 걸릴 확률이 3배가 높답니다. 대신에 도파민도 많이 나오니까 나오죠. 행복도 하잖아요. 하죠. 네, 그래서 짧고 굵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스스로 명을 재촉하는 그런 유형이네요. 자극. 물론 건강을 그런 분들이 운동도 잘하시고 자기 관리를 잘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그러면 상관이 없고요. 아까 게으른 완벽주의자 얘기하셨는데 그런 사람들이 일을 잘 시작을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그냥 하는 사람 그러니까 그냥 해. 뭘 이렇게 자꾸 재고 따져 이러는데 뭔가 이렇게 100점을 못 맞을 것 같으면 아예 시작을 안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어요? 그게 이제 참 어려운 건데 보통 100점을 맞으려고 하고 이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실제 기대하는 수치가 되게 너무 높은 거예요.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생각은 되게 많고 자기 안에서 여러 가지 고민들은 많지만 막상 그게 행동으로 옮겨지지를 않으니까 사실 0점인 거잖아요. 예.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 그래서 제가 할 때는 어떤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으면 5분 안에 시작하라. 그리고 5분 안에 시작했으면 15분을 지속하라. 그게 왜 그러냐? 우리 뇌는 실제로 한 15분 정도를 지속하게 되면 이거를 계속해서 이어져 가는 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시간 계획을 세울 때도 1시간 계획을 세우는 게 아니라 15분 단위로 계획을 세우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사실 너무 좀스럽게 하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 생각은 이거예요. 1시간은 60분이니까 60분인 1시간은 4가지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어떤 사람은 4가지 60분을 4가지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으로 보는 사람과
한 시간을 통으로 보는 사람 누가 더 훨씬 더 업적을 많이 내겠습니까? 실제로 전자예요. 15분을 반복하라. 그래서 처음에 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때 5분 지나게 되면 자꾸 이렇게 민기적거리게 돼 있거든요. 그때 5분 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5분 안에 시작하라. 일단 시작을 하라. 그 다음에 15분을 지속하라. 그러면 1시간 이상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 말을 다른 말로 좀 치환하면 목표를 잘게 쪼개면 좋아요. 그렇죠. 잘게 쪼개야 되는데 또 어떤 분은 잘게 쪼개라고 하는 게 잘게 쪼개는데 진심인 분들이 있어요. 닫고. 네, 그게 다이어리만. 그렇게 다 쓰고 나중에 다이어리 채우고 나서 너무 피곤한 느낌이 피곤해. 들어서 약간 조금 쉬다 할까 이런 느낌이 맞아요. 들잖아요. 많이 쉬게 되죠. 그러니까. 그래서 아까 그냥 해라는 말씀하셨는데 그 말이 되게 좋은 말인 게 옛날에 그 스포츠 웨어에서 Just do it. 네, 이게 유명한 그냥 소리예요. 나이키라고 하세요. 네, 그런데 그 just란 말 어떻게 번역돼요? Just do it 어떻게 번역합니까, 여러분? 그냥 해라. 네. 저는 그 번역이 약하다고 봐요. 지금 당장 저스트의 느낌은 그 최광희 감독 혹시 아세요? 축구. 네, 그분의 축구 스타일을 닭공이라고 하거든요. 닭공의 닭이 닥치고. 뭔지 그 닥치고 해예요. 그 정도 간격으로. 닥치고 해. Shut up and do it. 네. 사실 행동을 바로 가지 않는 사람들은 생각만 많을 뿐 그게 구현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자기 호언장담이 그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100명 내가 지금은 안 하지만 다음에 할 거라고 말하는 사람 100명 중에 실제로 그 일을 한 사람은 8명밖에 없어요. 92명은 자기가 다음에 할 거라고 말했지만 안 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 뭐 유형 이렇게 나눠주셨는데 유형별로 이게 솔루션이 좀 달라요? 아니면 어떤 유형이든 대체로 지금 당장 하면 거의 다 해결됩니까? 구물이들은 5가지 그 유형 중에 한 가지만 하나만 갖고 있는 경우는 드물어요. 되게 2개 이상을 갖고 있는데 그런 것 같아. 물론 조금 차이가 있죠. 예를 들어서 비현실적인 낙관주의 같은 경우는 현실감이 필요하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내가 이 일을 할 때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예상을 하게 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실제로 그 일이 걸렸을 때 소요된 시간을 적는 습관을 들여놓으면 이 둘의 간격을 좁히면 좁힐수록 그 사이에 내가 무슨 딴짓을 했는지 이거를 좀 더 리뷰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좀 도움이 돼요. 시간 관리 훈련이 도움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자기 비난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 자기 비난하는 이 부정적인 그런 그 말들을 멈추지 않으면 이 사이클은 계속 돌게 돼 있거든요. 우울하고 힘 빠지고 다시 또 미루고 이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은 자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를 체크를 할 필요가 있어요. 예전에 제가 그런 사람 만났는데 50분 중에요. 실제 그 사람이 자기 비난하는 말을 73번 하더라고요. 1분에 2번 1점 몇 번씩 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고무줄을 줬어요. 고무줄을 주고 땡기면 너무 아픈 고무줄 있잖아요. 그다음에 일주일을 살아보는데 고무줄을 반드시 끼워라. 그다음에 다음번 만날 때 갖고 와라. 이거 갖고 와라. 다음 주 왔는데요. 고무줄 그대로 끼고 있는데 시퍼래졌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때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또 이렇게 부정적인 말을 하고 있구나. 부정적인 말 할 때마다 튕기라고 하신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어떤 식으로 나는 왜 이럴까? 내가 중간에 나는 왜 이럴까? 난 또 잘 못했을 거라든지 이건 안 될 것 같다든지. 본인이 인지는 하네, 그죠? 인지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때 그 인지할 때 멈추지 않으면 그 사이클은 자동으로 돌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해야 되는 게 필요하고 자국 추형 같은 경우는 작심삼일이 많잖아요. 그럴 경우는 자국 추형 같은 경우는 3일을 하고 4일째 도망가게 돼 있거든요. 4일째 도망갈 때 4일째를 쉬고 다시 3일을 시작하는데 이때 중요한 건 뭐냐면 첫 번째 했던 루틴과 10%를 바꿔야 돼요. 3일을 어떤 일을 했잖아요. 그때까지는 우리가 스트레스를 좀 막아주는 호르몬들이 분비가 돼요. 3일을 열심히 하게 돼 있어요. 4일째 가라앉거든요. 근데 그때 완전히 그다음부터 무너지잖아요. 그게 아니라 4일째 적극적으로 쉬고 다시 3일을 하는데 똑같은 루틴을 하면 안 돼요. 루틴을 10%를 바꿔라. 왜? 우리 뇌는 10%를 바꾸면 차이 지각을 해요. 다른 거라고. 네, 뇌를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3일 하고 하루는 쉬고 다시 3일 시작할 때는 루틴을 10%를 바꾼다. 뭐 이런 것처럼 유형별로 조금씩 다르게 할 수 있는 거죠. 여기서 말씀하신 것 중에 자기 비난 이게 직장인 친구들 중에 좀 그러니까 원래 안 그랬던 친구들이 업무에 허덕이다가 뭔가 이렇게 악순환의 굴레에 빠져서 막 이제 주변에 질타 듣고 하면서 자기 비난 유형이 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친구들은 그러니까 약간 뭐 휴직을 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약간 거기 그 상황에서 한번 벗어나면 오히려 그게 도움이 되나요? 아니면 그 안에서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 돼요? 일단은 그 비난이라는 게 자기가 혼자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예. 다른 사람의 부정적인 피드백이나 이런 것들도 있을 수가 있고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이제 자꾸 이게 습관화되는 것인데 일단 내가 계속 습관화해서 계속 이 반응을 하면은 점점 더 이게 추락하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걸 인식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누구랑 얘기할 것인가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 동료가 있지만 그 사람하고 얘기하면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도 있고 뭔가 힘을 받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두와 친해질 필요는 없어요.
나하고 좀 더 충분히 지원해 줄 수 있는 정서적으로 이런 사람들과의 시간을 더 늘리는 게 대단히 필요하고 그다음에 그런 사람들일수록 성취일기를 쓸 필요가 있어요. 내가 뭔가를 하나 했을 때 성취일기나 감사일기를. 이게 이제 사람이 그 불안하거나 이렇게 부정적으로 될 때 글쓰기가 효과 있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거든요. 이렇게 불안한 마음, 나한테 나를 비난하고 싶은 마음 이런 게 생겼을 때 이거를 글을 적으면 이게 실제로 그 불안이 줄어드는데 도움이 되는데 단 두 가지는 반드시 지켜야 돼요. 하나는 아주 솔직하게 적어야 돼요. 일기에 적듯이. 두 번째는 하루만 적어서는 효과가 없고요. 3일 연속으로. 그러니까 되게 자기 비난하는 말을 할 때 이 말을 계속 담고 있으면 이게 계속 돌아가고 있으니까 얘를 밖으로 빼야 되는데 글쓰기에 효과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그렇게 이렇게 말하죠. 솔직하게 3일 연속으로.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사회심리학자인 제임스 페네베이커가 20년간 연구를 했어요. 지금은 그 글쓰기 효과가 어디까지 와 있냐면 우리 왜 트라우마를 겪으면은 그 저 PTSD 겪는 분들 있잖아요. 네네네네. 예, 이런 분들에게도 이 글쓰기에 효과가 있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거든요.